개념 자체에 정확하게 익히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많이 어려워져.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르면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뭘 공부하시면 좋냐면 반갑습니다. 박선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색다른 섹션을 준비했습니다. 통합과학 중학교 과학 연계와 공부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중3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로 이제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고1이 될 텐데 사실은 중등과학과 통합과학이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 기존에 공부했던 게 좀 아깝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어떤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고등과학에 가가지고 좀 활용도가 높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꼭 중3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연계가 됩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중등과학 과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중등과학은 실제로 거의 다 배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쉽냐면 넓고 얇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의 저변을 정말 잘 갖춰주는 그런 교육과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통합과학에 이제 올라가면서 어떤 부분이 연관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필요한 자료는 선생님이 밑에다가 이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자. 통합과학의 중등과학 연계 비중이라고 지금 넣어놨습니다. 연계된다는 건 관련돼 있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원이 이제 겹치는 거. 이 내용이 공부가 돼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중등 교육과정과 고등 통합과학 범위는 한 71% 정도 일치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튼튼하면은 고등과학 가가지고 여러분 고전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봐두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자, 봐봐. 일단은 물리학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 파트인데 중등과학에서 이제 여러분들 뭘 배우면 중학과학에서 중력, 무게, 질량, 탄성력, 부력 이런 거 중1 때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등속 운동, 자유낙하 운동 이게 중3 때 배웁니다. 요게 이제 고등통합과학으로 가서 거의 똑같아요. 중력과 무게, 중력의 특징, 중력과 속도 그리고 이제 등속 직선 운동,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 용어만 조금 바뀌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심하게 차이는 안 납니다. 사실은 이제 물리학은 원래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어려워해. 이거 어려워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뭘 공부하시면 좋냐면 기본 용어가 무엇인지 그 단어의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물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식이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우리가 수능에서 다루는 물리학에서 나오는 수식의 전개만큼 복잡하게 나올 수는 없거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인 단어들만 잘 기억해 두시고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고 가시면 사실 고전하지 않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선생님이 과학을 좀 그 얘기하면 기겁하는 친구도 있어. 나 과학 너무 싫어. 막 그래서 어디 가면은 선생님이 그냥 과학 선생님이라고 해도 과학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 친구도 많거든. 근데 실제로 이 물리학 때문에 그래. 그걸 물리화학 때문에 그렇거든 대부분. 근데 물리학이 어떤 기본적인 개념만 잘 틀을 갖춰주면 생각보다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서 단어, 용어에 집중하시면서 복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등속 운동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얘들아. 등속, 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유낙하, 그러니까 뚝 떨어뜨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때 뭐가 변하는지,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도 잘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렇게 가시고 물리 전기 파트인데 사실은 요 파트는 난 개인적으로 중학과학이 더 어렵다고 봐. 이거는. 왜냐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 전자기유도만 이제 살아남았어요. 전자기 파트에서.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보면은 복잡한 계산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산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정성적으로만 접근을 합니다. 정량적 계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물리학도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전기 파트가. 선생님도 어린 시절 공부할 때 나는 역학보다 전기 쪽을 좀 더 어려워했거든.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이제 역학은 그래도 좀 뭔가 눈에 보이는 느낌인데 전기 파트는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움을 느꼈었는데 훨씬 쉬워졌다라고 판단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거 안 나옵니다. 전자기 유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 정도만 잘 하시면은 이것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단원이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얘들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 있잖아. 전류를 나타내는 기호가 뭐니? 전압이 뭐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모르면 그때는 어려워져.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 용어에 충실하게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만 신경 쓰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화학 파트인데, 화학이 이제 뭐가 되게 많죠. 그죠? 원소, 원자, 원소기호, 분자, 분자식. 이게 화학의 좀 기본 개념들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이게 변화, 반응식 이런 거 배우거든요. 중3 때. 근데 요게 이제 고등통합과학에 가가지고요. 비슷하게 나온다. 근데 대신 이제 주기율표를 본격적으로 잘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화학 결합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오는데, 요것도 살짝 여러분들 개념이 조금 더 더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화학도. 그리고 이제 산화는 여기가 학생들이 조금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조금 앞에 이제 역학처럼 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도 지금 뭐 화학 원 수준에 예를 들어 그냥 변수를 여러 개를 많이 집어넣고서 비교를 하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그럼 용어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변수의 경우의 수도 많이 계산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안 나오고 그냥 좀 단순화 시켜가지고 계산을 하더라도 정량적 계산이 나오거든 당연히.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뭐 N수생들이나 고3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 정도는 애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학교별로 이제 내신 수준에서는 조금 더 딥하게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손을 많이 타는 단어냐 이 단어니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마다 성향이 달라가지고 조금 더 딥하게 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쪽입니다. 생명과학은 사실은 여기서 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있잖아. 요게 이제 연계가 되거든요. 요거 연계되고 그리고 요런 내용들이 이제 유전자 쪽에 나오는데 여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약간 이제 코돈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 자체를 갖다 조금 꼼꼼히 봐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 좀 주의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념 자체의 용어를 정확하게 익히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와가지고 이게 뭐였지 하면 그때부터 많이 어려워져. 사실 이게 과학도 언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우린 한국 사람이니까 뭐 국어를 하잖아. 근데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언어를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단어를 아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과학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야.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익혀내셔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처음에 생명과학을 공부하면 이건 외계어인가 이럴 수도 있어 너희들. 잘 안 맞는 친구들은. 근데 그게 막 무지성으로 외운다기보다는 그 단어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 친구들이 생명과학을 잘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생명과학 쪽은 요런 게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지구과학 쪽입니다. 요건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등과학에서 기본적인 건 다 배웁니다. 오히려 이제 지구과학 쪽도 용어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거의 똑같아요. 그냥 이거는. 그래서 사실 나는 통합과학이 지구과학 파트가 가장 간단해요. 사실은.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것도 단어를 모르면은 안 됩니다. 대신에 단어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뭐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알겠지? 예를 들어 뭐 지구 내부 구조였는데 선생님 멘틀이 뭐예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 얘들아. 알겠지? 지각이 뭐예요? 할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단어들인 거야. 그게 뭔지 알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셔야지 통합과학에서 여러분들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도 잘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한 71% 연계로 인해 중등교육과 내용은 복습해 두는 게 통합과학 학습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복습 좀 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장 무언가를 시험을 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단원을 딱 떠올렸을 때 그 단원에 뭐가 나오지? 해서 머릿속에 마인드맵을 그리듯이 내용이 그려지면은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 정도 하시면은 통합과학 공부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초학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걸 이제 자료실에 올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요걸 가져가시는데 이거는 그냥 색깔만 봅시다.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중일과학에서 연계되는 거 쭉 색깔을 칠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전 단원을 다 표시한다기보다는 관련된 내용만 쭉쭉쭉쭉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비율을 보세요. 비율을 여러분들 지금은. 그래서 뭐 내용은 그냥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이거 보시면 색깔이 너무 많이 칠해져 있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중2 과정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다 관련돼 있는 거야 지금 여기가. 알겠지? 그래서 정해 있는 내용들 쭉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안 나오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거는 빼시고 나머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3 과정입니다. 중3 과정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연계되어 있다. 색칠한 거는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으면 다 넣어놨어 얘들아. 알겠지? 이건 참고해서 보세요. 내가 다 읽어주는 건 좀 오바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연계가 되는구나 하고 공부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조금 들까 하는데 통합과학의 밑거름이 되는 중학과학 이렇게 써놨죠. 이제 뭐 어떤 게 나오는지 좀 예시를 들어볼게. 봐봐 얘들아. 거의 비슷비슷해. 봐봐. 중등 기초 개념의 진화라고 나는데 중2 교과서에서 원소를 배워요. 여기서 이제 원소에 대해서 나오는 거 주기율표 나오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나왔던 단어들 그대로 나오면서 조금 더 살짝 딥하게 나온다. 그래서 원래 개념을 알아야 다른 개념들을 알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 봐봐. 여기 보면 원자와 이온의 원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원자 또는 이온 나와가지고 전자 개수 찾는 문제입니다. 이거 사실 뭐 하나도 안 어렵죠, 이거는. 그죠? 여러분들 배운 친구들 알 거예요. 근데 뭐 이걸 못 읽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언어를 배우는 거랑 똑같이 뭐 예를 들어 뭐 리튬이에요, 뭐 탄소예요, 이런 거 읽을 수 있어야. 그리고 뭐 선생님 여기는 왜 갑자기 숫자가 써 있어?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지금 포인트라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이제 요거는 이제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원자 또는 이온이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거, 이런 게 좀 다르죠. 그죠? A, 이온 이런 거 나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을 갖다 문제 푸는데 이거는 이제 고1 11월 학평이에요. 그러니까 통합과학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전자수랑 양성자수가 다를 때 어떤 특징을 갖느냐, 요런 걸 갖다 문제를 출제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갖다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문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용어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판단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거 통합과학 내용들 배우면 금방 풉니다. 이런 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고난도 단어들 나와요. 고난도 단원. 이게 약간 난도가 있는 거야. 앞서서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볼게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힘, 운동과 에너지, 화학 반응. 요 정도를 좀 복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조금 난도가 있는 단어예요. 역학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통합과학 고난도 단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볼게요. 중3 화학 내용에서 보시면 이런 화학 반응식, 화학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고2 3월학평 문제 중에 이제 여러분들 약간 중화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에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지금 못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그걸 갖다 어떻게 해결하고 이게 패턴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패턴만 배우시면 금방 풀리는 문제이긴 하거든. 근데 그 패턴을 갖다 어떻게 익혀낼 것인가.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묽은 염산, 수산나트륨, 예를 들어 이게 뭐 산이냐 염기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르면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부피가 변하면은 뭐가 어떻게 되고 온도가 왜 바뀌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중상화학에 들어가 있느냐, 기본적인 용어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그래서 조금만 잘 신경 쓰시면 처음에 이제 받아들일 때 허들이 없다는 거야, 허들이. 그러니까 난 그게 여러분들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처음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가가지고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공부라는 게 이제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의 기초 밑작업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아마 그 학생들도 들을 수 있고 부모님들도 들을 수 있는데 통합과학을 처음부터 공부시켜도 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단어가 너무 어렵고 통합과학이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왜냐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 물론 내 문제집은 더 자세하긴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 보시면은 약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내용을 중등과학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졸업하면서 애들이 교과서를 다 버리려는지 모르겠는데 교과서만 읽으셔도 상관없고요. 참고서가 있으면 더 좋긴 합니다. 참고서가 조금 더 자세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